네, 시장의 맥락 속에서 종목을 찾습니다. 깊이 있는 종목 채굴 시간, 종목 인사이드. 최창윤 한국의결권 대행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프로그램에서는 박창윤 대표가 나오셨는데 예. 오늘은 창윤 대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로 이제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한국 의결권 대행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 안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결권 확보를 대행을 해드리는 확보를 대행해드리는 그런 업무죠.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좀 주총 의결권 확보가 굉장히 좀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죠. 그 정도로 좀 주주총회 부결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기업들에게 좀 지원해 드리기 위한 부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창윤 대표가 가지고 나오신 이슈 보겠습니다. 콘텐츠 OTT 관련주. 네. 뭐 사실 이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 토픽 자체가 새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쭉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원래 그 시장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트렌드들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고 하지만 우리 최 대표님의 시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TT라는 이 단어는 아마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넷플릭스가 들어온 지가 5년 정도 지났고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동안은 좀 그렇게 시장이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의 독자적인 시장 지배적 글로벌 사업자가 넷플릭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넷플릭스에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그 비용도 낮추면서 마진도 낮추면서 이렇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객사가 배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고 제작사들이 그래서 이제 딸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 가격 결정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나올 거거든요. 물론 시범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글로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두 개가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에 넣느냐 아니면은 디즈니에 넣느냐 이걸 가지고 양대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자기 쪽으로 넣어달라. 디즈니 쪽에서는 우리 쪽으로 넣어달라. 더 좋은 조건을 줄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받는 업체가 글로벌 업체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지금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나오지만 지금 아마존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드라마 제작사들, 콘텐츠 제작사들은 보다 좋은 기회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이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관련 주들이 아무래도 좀 흐름이 좋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 OTT 업체들은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OTT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케이블 TV 중심의 지상파 방송 중심의 케이블 TV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하고 모이는 거를 조금 이렇게 꺼려 하니까 1인 가구가 1인 수요가 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혼자서 수요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케이블 TV보다는 인터넷 TV로 1인 독자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됐고, 그리고 또 혼자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여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지상파 방송 TV의 그런 방송에는 좀 식상하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OTT 서비스를 보다 더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시장이 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른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넷플릭스를 예전부터 좀 초기부터 많이 봐온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퇴근도 일찍 하고 이러면서 저녁이 되면 나는 지금 넷플릭스 타임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TV 보고 끝낼 것을 일반 지상파 케이블 TV 보고 끝낼 것을 이제 식상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보다 더 다른 서비스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저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 콘텐트리 그리고 초록뱀, 요즘 초록뱀이 주가가 좀 강세입니다. 초록뱀 그리고 뉴 같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작년에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지 않나, 경기가 또 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OTT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종목 우리 네. 시 대표님이 아까 앞서서 뭐 여러 또 종목명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도 탑픽으로 들고 오신 종목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대표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물론 아주 초기 시장은 아닙니다. 아주 초기 시장은 아닌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 대표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네.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이 제가 좀 TV나 스트리밍을 좀 많이 헤비하게 좀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콘텐츠마다 뒤에 이렇게 자막 올라갈 때 왜 제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맨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많이 만드나 보다. 이건 뭐 순전히 네. 제가 보는 뭐 네. 콘텐츠들에 주로 이렇게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었는데 네. 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OTT 시장이 한 5년 전에 시작되고 나서 실적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큰 기대는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라는 이 하나 업체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실적이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요,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데 몇 안 되는 실적 성장수가 2019년에 비해 가지고 2020년에 실적이 성장한 업체가 몇 안 되는 업체와 콘텐츠 업체가 있는데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네. 콘텐츠 업체, OTT에 넣는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1인 가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기회로 작용해 가지고 실적이 성장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올해 연말 하반기 때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고 하면은 보다 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퍼가 이제 56배 정도 됩니다. 고평가주죠. 주가가 좀 비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제 퍼가 56배 정도 나오는데 이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마땅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시장 성장 초기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을 마땅히 정당히 이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또 반대로 이 시장이 우리 그 일반 투자자들이 당연히 OTT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런 종목 의외로 많이 네.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OTT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평가 받는 거는 좀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투자 전략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 아브라함 궁전인가요? 그 드라마가 알함브라의 궁전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만들었나요? 네, 그때 퍼가 100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쭉 뻗고 나서 조정이 있었는데 그 100배 단기 대단하네요. 고점의 그 단기 상승의 고점이 한 퍼 100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56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만약에 하반기 때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론칭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시장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목표가를 퍼 100배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대표님, 사실은 뭐 요즘 이제 고평가냐 뭐 네. 할 때 이제 전통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네. PER이 어떻고 이제 뭐 PBR이 어떻고 이제 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종목, 어떤 업종, 특히 이제 빅테크 주들이 이제 뭐 시장을 이제 주름 잡으면서 네. 뭔가 이렇게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좀 그 이해가 안 숫자들이 좀 저거 너무 센 거 아니야 하는 네. 것들이 또 용납이 되고 네.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컨텐츠주 이런 데들은 일반적으로 PER이 어느 수준이었던가요? 거의 다 높아요. 한 20배, 30배 정도는 거래되는데 특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비싸게 좀 거래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좀 그 그랬었군요. 중에서도 좀 비싸게. 보통 이 콘텐츠 업체들이 좀 퍼가 좀 비싼 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긴 한데, 그렇지만 저는 이 콘텐츠 업체들, 특히 OTT 시장 성장에 모멘텀을 두고 있는 이 업체들은 뭐 고퍼는 어느 정도 좀 용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투자 가격은 장기 목표가를 제가 조금 전에 20만 원 말씀드렸죠. 네. 퍼 100배 20만 원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20만 원까지 반드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과거 이 회사 주가의 과거 동향을 데이터를 봤을 때 퍼 100배 정도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아주 장기 목표가고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전 고점 정도 가격이 한 12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고 투자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보유 관점 내지는 관심의 이 홀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런칭하게 된다 하면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회자가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집중 수혜주다 이렇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뭐 올라가기 시작되면 일단 보유 가능 시점을 론칭이 될 때까지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인 론칭이 되고 시장에 아주 회자될 때 그때까지는 한번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이제 좋은 목표까지 간다면 아까 그래서 더없이 좋겠지만 100배였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도 이제 넘볼 수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뭐 또 꺾이고 또 네. 보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월쯤에 좀 네. 이렇게 흐름이 뭐 좋게 갔다가 그 이후 또 이제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좀 네. 이렇게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단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앵커님 질문 잘해 주셨는데 올 1,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좋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좋게 나올 건데 그 좋은 이유가 작년 1, 4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기저효과가 기저효과였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작년 2, 4분기, 3, 4분기 때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2, 4분기부터는 역기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즉 작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의 수혜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그걸 신호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은 역기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적 성장이 좀 그 외관으로 보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작년 2,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였거든요. 140억 정도였습니다. 140억, 150억 정도였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170억인데 170억 이상은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역기조 효과를 극복하고 그 이상의 성장을 넣고 투자자들에게도 OTT 시장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시장이구나 이거를 인식해 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이 부분 일단 1, 4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고 2, 4분기 실적도 전년과 비교해서 성장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더욱더 투자 전략에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